저는 이제 4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고 아내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어머니는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만나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서로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어머니는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조건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내의 남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갔지만 아내는 가정 형편 문제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저는 이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더니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데는 정말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저는 어머니하고 등질 뻔했습니다. 학벌을 거론하시는 것도 싫었지만 어디서 사주와 궁합을 보고 오셔서 우리 두 사람 궁합이 너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 사주가 남자 한 명 보고 사는 사주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그런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엄청 말리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주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건가 보다 싶지만 그때는 그러는 어머니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저는 이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 여자하고 헤어지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결국 한 발 물러나셨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며느리로 왔으니 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이뻐 보일 리 없었고 어머니가 못마땅해하니 아내 또한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결혼 초반에는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조금씩 노력하고 예의를 갖추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아내는 제 본가에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 때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했고 최대한 늦게 가고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중간에서 제가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 편들지 말고 아내 앞에서는 어머니 편들지 말고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 둘 낳을 때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고 두 돌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아내는 말수도 줄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그리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어서 집이 깨끗하거나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즈음부터는 아예 집안일에 손을 뗀 사람처럼 방이며 부엌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여자들은 애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산후 우울증인가 싶어서 기분을 좀 풀어줘야겠다 싶어 용돈을 좀 쥐어주면서 밖에 나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했죠. 그 후로 아내 기분은 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안 하던 운동도 하면서 몸매 관리도 했습니다. 다행이다 했죠. 이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고 활기찬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옆에서 지켜보니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사람이 화장도 매일 하고 눈에 띌 정도로 외모를 가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장모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장모님하고 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생일 안 챙겨도 되고 다른 선물 안 해도 되니 그 대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시네.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여행 다녀올까 해. 아내는 장모님하고 단 둘이서만 여행 간다고 하기에 저는 장모님이 아이들도 좋아하시는데 애들하고 다 같이 가자고 주말에 1박 2일로 갈 만한 곳 알아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이번에는 둘만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서 술도 한 잔 편하게 못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어? 나도 이참에 엄마 모시고 육아에서 탈출해보고 싶어. 그냥 엄마랑 둘이 가게 해줘. 애 둘 키우면서 제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라도 한번 숨통 좀 트고 싶어. 여행 가서 제가 애들 다 본다고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이랑 재미있게 놀라고 했는데 아내는 저보고 오히려 답답하다며 자기 좀 편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를 하기에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아내는 결국 장모님과 둘이 여행을 떠난다며 주말 아침 일찍 서해안으로 떠났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애 둘 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돌아서면 어질러 놓고 돌아서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아내 없이 아이를 보면서 아내가 집에서 애들 보면서 스트레스 좀 받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빨리 아내가 왔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빈자리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녁까지만 해도 TV도 보고 잘 놀다가 졸음이 오기 시작하니 보채고 엄마를 찾더라고요. 애들도 달랠 겸 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계속 울고 보채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애들이 차에 타면 잘 자니까 30분만 운전하다 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차에 타니 큰애가 엄마한테 가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는 거 아니고 잠깐 여기 앞에 갈 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엄마한테 가자고 울고불고 또 떼를 썼습니다. 아, 알았어. 시간 얼마나 걸리나 보자.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이왕 가는 거 할머니 생일 축하 케이크 하나 사가자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도착한 후에도 아내는 전화를 안 받더군요. 저는 아내가 있는 숙소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계속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만에 전화를 받고는 한숨을 팍 내쉬면서 왜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나 애들 데리고 오이도 왔어. 얘들아, 엄마 전화 받았어. 엄마 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도 보채서 데리고 왔어. 장모님 생신이라 케이크도 사왔어. 애들이 노래라도 불러드리면 장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가 왜 엄마랑 둘이 왔는지 충분히 설명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와? 나는 내일 엄마랑 같이 돌아갈 테니까 애들하고 돌아가.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큰애는 엄마한테 언제 가냐고 촛불 언제 부냐고 계속 묻고 자다 일어난 작은애는 자꾸 칭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차 타고 가면 애들이 또 보채고 난리칠 테니 바닷가에서 케이크에 불이나 붙이고 가자 했죠. 저는 바닷가 근처에 주차를 하고 차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애들은 촛불에 불 붙이는 것만 해도 좋아해서 초에 불을 5번은 붙였습니다. 그렇게 실컷 촛불 끄기 놀이를 하고 주변에 풍선을 팔기에 그거 하나씩 쥐어주니 또 금세 엄마는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면 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내의 카랑카랑한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어디쯤에 있나 저는 차 안에서 살펴봤고 아내는 저 멀리 모래사장에서 장난을 치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아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보다 키가 한 뼘 정도는 더 큰 남자더라고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가 팔짱을 꼈다가 장난을 치면서 걸었고 잠시 후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따라갔고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한 펜션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때 저는 자동차의 상향등을 켜고 그 사람들의 얼굴로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저에게로 다가왔고, 아내는 그제야 그 차가 제 차인 것을 눈치채고 그 남자를 말리며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 남자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서는 뒷길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얼어버린 듯 그 자리에 서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엄마 있다고 엄마를 불러댔고, 저는 여기서 긴 얘기할 것도 아니라 일단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모든 상황들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쓸데없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사람 속 터지게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인내심에 바닥이 보이더군요.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내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내가 이혼해달라고 하면 당신이 나랑 순순히 이혼하겠어? 모든 건 당신한테 달려있는 거고 결국은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할 거잖아. 당신이 본 대로 나 엄마랑 같이 여행 간 거 아니야. 나 그 남자랑 여행 간 거고 당신 몰래 바람 피운 거야. 이건 내가 변명의 여지가 없지. 그런데 깊은 사이는 아니야. 그냥 좀 일탈하고 싶었나 봐. 집에만 들어오면 집안 공기가 너무 답답한 것 같고 애만 키우다가 인생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방황한 거야. 그런데 맹세코 깊은 사이는 아니야. 그건 믿어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너무나 담담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당신은 늘 내 앞에서는 나를 아끼는 것처럼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 앞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싶어. 당신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내 편 드는 법 없었던 거 알아? 나는 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가만히 있는 당신도 숨 막혀.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끌렸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를 배려하는 마음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낫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내가 최근에 웃어본 게 언제라고 생각해? 나 당신 앞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웃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 좋은 나이에 이렇게 숨막혀하며 살아야 되는 거냐고.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제 심정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아내가 만나던 그 남자는 큰애가 다니는 어린이 축구교실 코치였습니다. 나이는 아내보다 6살이나 어렸고 그 남자는 아내를 누나라고 부르는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제 앞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그 남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냥 넘어가자니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용서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려고 하니 엄마 찾는 어린애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날 저는 애들을 본가로 보내고 저는 아내와 단판을 지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당신이 치가 떨린다고. 내가 정말 배우자를 잘못 고른 것 같다고 했죠. 당신이 했던 행동들, 당신이 했던 말들,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 행복한 결혼 생활, 이 인생에서는 포기했어. 그런데 애들 때문에 당신을 놓지 않을 거야. 한 번은 덮고 넘어갈 테니까 당신은 애들이나 잘 키워. 그런데 만약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거고 내 심정이 무너질 만큼 너희들 인생도 무너지게 할 거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그 남자에게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고 아내를 이해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군요. 외도를 한 것도 아내고 나를 배신한 것도 아내인데 아내는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려야 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나 보다. 내가 빨리 털어버려야 우리 가정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저를 완전히 물러받고 제 앞에서는 애들한테만 신경 쓰는 척 모든 걸 다 정리한 척 했지만 아내는 저 몰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이도 사건이 있고 1년 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큰애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고 부모님은 큰애 재롱잔치가 보고 싶어서 유치원으로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별일 없으면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가 잔치상처럼 한 상을 가득 차려놓으셨습니다. 요즘 네가 왜 그렇게 말라가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네가 워낙 말조심을 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 뻔해서 안 물어봤는데 내 오늘 며느리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 애미 바람 났지? 어머니가 전곡을 찌르며 물어보셔서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한 채 그냥 고개 숙이고 못 들은 척 밥만 먹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해 다니는 꼴하며 살살거리는 모양새하며 그게 애 키우는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 아니지. 헛바람 잔뜩 들어서 몸이 공중에 반쯤 떠다니는 것 같더라. 내가 니들 결혼 괜히 반대한 줄 알아? 언제부터야? 다 끝났어요. 이제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건 줄 아니? 잠잠한가 싶다가 또 불어오고 아무런 기척이 없다가 돌풍이 불어오는 게 바람이야. 네 마음도 뭔가 찝찝하니 개운치 않은 거 다 알아. 남자고 여자고 직감이라는 게 있고 육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너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내놔봐. 내가 진짜 끝났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봐 줄 테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난 후 어머니는 아내 동태를 살피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일주일 후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잡았어. 증거 잡았다. 니 저 어린 놈 만나니? 아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강연히 축구 코치랑 바람이 났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만나다 뿐이니? 내가 증거 다 잡았어. 어머니는 아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녹음기를 설치해 두셨고 아내는 녹음기가 설치된 것도 모르고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약속을 잡는 소리도 녹음이 됐더군요. 나도 보고 싶어요. 아니야, 누나가 더 보고 싶어요. 아내는 온갖 콧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얘, 이거 평생 못 고쳐. 바람 피우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누가 바람 피우라고 해도 못할 위인이고 네 처는 사지를 묶어놔도 어떻게든 바람 피울 여자야. 바람기는 타고나는 거야.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자신이 알아서 통제하지만 안 그런 인간들의 바람기 평생 가게 돼 있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택 잘해. 저는 아내를 믿어보려고 했고 잘 지내보려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실수했지만 두 번은 한눈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엄마니까 그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신 차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분명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인생을 걸라고 했는데 인생을 걸 만큼 그 바람은 멈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시고 난 후 저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아내 뒤를 밟아 확실한 증거를 더 잡아냈습니다. 이름만 올리지 않았다 뿐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서 대형 커뮤니티에 띄워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읽으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동안 대형 커뮤니티에 가끔 본인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나 배우자 외도에 대한 글이 올라와서 저도 보긴 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엄청난 댓글이 달렸고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서도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사람도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가 혹시 그 집 이야기냐고 묻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와 축구 코치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은 동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내뿐 아니라 우리 애들을 보면서까지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저는 왜 하필 바람기 있는 저 여자와 결혼했는지 어머니가 결혼 반대할 때 말 들을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저렇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여자를 엄마로 두면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하나 없고 제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우린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미련 없이 돌아서기에 저는 둘이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그 축구 코치는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더군요. 집을 내놓은 후 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계약하러 갔는데 좀 친분이 있었던 부동산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축구 코치가 결혼을 하는데 애들 엄마가 스토커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물었죠. 그러자 실장님이 말하길 그 남자는 약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제 아내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결혼식을 앞두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걸 애엄마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애 둘 딸린 여자가 자기를 스토킹하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났다고요.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 많은 아줌마 만나겠냐고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약혼녀밖에 없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그 과정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 즈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 후회한다.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 그런 놈인 줄 몰랐어.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자기 영혼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세상이 무너져도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했는데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 그러면서 날 가지고 논 거였어. 나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당신한테 지은 잘못 100배, 1000배로 갚으면서 살게. 갚긴 뭘 갚아. 너한테 아무것도 받고 싶은 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떨어져. 그리고 애들한테는 좋은 엄마가 필요하지 바람나서 안 좋은 소문이나 끌고 다니는 엄마는 필요 없어. 애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엄마라도 찾아가겠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너 같은 것한테 우리 아이들 인생 맡길 수 없어. 너는 그냥 새로운 네 사랑이나 찾으면서 살아. 그게 너한테 딱 어울려. 애들 엄마는 축구교실 코치한테도 튕기고 나한테도 튕기고 나니 뿔따구라도 났는지 축구교실 코치 결혼식장에 가서 난장판을 쳤던 모양이더군요.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둘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절대 자기는 스토커가 아니었다고 증명도 하면서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그 결혼식도 엉망진창이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랬으니 결혼한 두 사람 사이도 좋을 리 없겠죠. 다 뿌린 만큼 거두고 죄 지은 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을 그것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두고두고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뼈저린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